오늘은 오랜만에 또 PC 케이스 체인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커서유에서 새로운 PC 케이스를 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오래된 미니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그걸 커서유 감성으로 한번 새롭게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역시 핵심 부품은 그때 사용한 부품 그대로 사용을 할 거라 벤치마크 성능은 패스하고 케이스 디자인, 조립 후기 중심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장착할 신규 수냉 쿨러랑 쿨링팬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커세어 신규 케이스 커세어 2500X RGB 블랙입니다. 화이트 모델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블랙이 더 괜찮아 보였고 어항 케이스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비슷한 디자인 컨셉이기는 해요. 정면에서 케이스 내부를 싹 볼 수 있고 마이크로 ATX 듀얼 챔버 방식, 이중 강화 유리 소재로 되어 있고요. 패널은 상단, 전면, 측면 메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특한 건 측면 패널 전체가 전부 메쉬 처리로 되어 있었어요. 보통 기존 커세어 케이스는 쿨링팬 장착되는 영역만 일부 타공되어 있었는데 이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이 강화 유리가 아닌 메쉬 처리된 2500D 에어플로우 모델도 있어서 이건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항상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가 돼서 기존 다른 커세어 케이스랑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측면에 120mm RGB 쿨링팬 2개 기본 장착되어 있었고 이 쿨링팬은 최근 출시된 RX 120 RGB 팬입니다. 이번에 RX RGB 시리즈 쿨링팬이 새로 출시가 되었고 특허 출원 중인 IQ 링크 기술이 적용된 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 섬유 강화 프레임으로 제작이 되었고 특허 출원 중인 마그네틱 톤 베어링, 진동 방지 댐퍼가 장착이 되었고요. 사이드에 있는 장식용 플레이트도 취향에 따라서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고 이건 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IQ 링크는 저도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보는데 번거롭게 여러 개 케이블과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고 한 개의 케이블로 쿨링팬 연결을 좀 더 쉽게 가능하게 해주면서 IQ 링크로 연결된 장치를 한 번에 모두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조립이 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쿨링팬에서 케이블이 보통 2개씩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이건 팬 자체가 아예 케이블이 없고 엄청 단순해졌죠. 게다가 쿨링팬끼리 서로 이렇게 자석으로 달라붙는 형태고 서로 연결하는 방식도 이런 커넥터를 양쪽에 각각 끼워서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다 보니까 한 개의 케이블로 허브랑 연결만 해주면 끝입니다. 허브도 양쪽에 각각 커넥터가 있는데 한 개 커넥터당 7개씩 최대 14개 쿨링팬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진짜 예전보다 엄청 편해졌어요. 그리고 같이 가져온 이 IQ 링크 H150i LCD 수냉 쿨러도 제품명에 IQ 링크가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한 개의 케이블로 훨씬 편하게 연결하고 조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앞으로는 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기본 장착된 쿨링팬은 IQ 링크 기술이 적용된 팬이긴 한데 디자인과 스펙이 조금 다른 팬이고 이것도 특허 출원 중인 마그네틱 돔 베어링에 있는 QX120 RGB 팬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IQ 링크 기술이 적용된 이번 쿨링팬은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설계도 괜찮아 보입니다. 케이스 전체 사이즈는 가로 304mm, 세로 479mm, 높이 376mm. 생각보다 엄청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무게도 꽤 나가는 편입니다. 프레임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두께가 좀 있어서 견고한 편인데 강화 유리 패널을 제거했을 때 이 윗부분은 아무래도 구조상 살짝 휘어지기는 했고요. 라디에이터 최대 허용 사이즈도 상단과 하단은 360mm, 측면과 전면은 240mm, 120mm 쿨링팬 기준 상단과 하단에 총 3개, 전면 측면에 총 2개 장착 가능하고요. 140mm 쿨링팬은 상단 하단에 2개씩 장착 가능합니다. 파워는 최대 225mm까지, 그래픽카드는 최대 400mm까지 가능하고요. HDD는 여기에 2개, SSD는 이쪽에 2개, 메인보드 트레이 뒷면 연결부가 눈에 띄지 않게 숨길 수 있는 메인보드 역방향 연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BTF 메인보드가 필요한 상황이라 제가 이번에 이 부분 보여드리려고 따로 구매를 했어요. 이건 조립 다 하고 뒤에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IO 포트는 리셋 버튼, USB 3.1 Gen1 A 포트 2개, USB 3.1 Gen2 C 포트 1개, 3.5mm 오디오 잭, 전원 버튼이 있었고요. 참고로 커서에서 요즘 우드 패널을 계속 출시하는 것 같은데 이 모델도 이렇게 다양한 우드 패널로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우드 감성으로 꾸미고 있거나 데스크 테리어에 관심이 있다면 좋아할 만한 파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완성된 모습이랑 RGB 효과 한번 볼까요?
일단 아까 언급한 BTF 메인보드의 경우 조립이 정말 너무 쉽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포트가 다 메인보드 후면에 있어서 연결하는 것도 훨씬 편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 케이블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수냉쿨러 호스랑 그래픽카드 케이블 딱 이 정도만 보이고 거의 대부분 후면 포트에 연결을 했어요. 특히 IQ 링크 기술 덕분에 쿨링팬 연결이 진짜 압도적으로 편했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쿨링팬끼리 아까 보여드린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도 커넥터 케이블로 서로 연결만 해주면 돼서 예전처럼 쿨링팬 케이블을 케이스 후면으로 힘들게 계속 빼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다 사라졌어요. 즉, 이 많은 쿨링팬이 지금 이 허브 하나로 다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냉쿨러도 2.1인치 IPS LCD, 480에 480 해상도, 24비트, 600니트의 밝기를 가진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는데 기존 커세어 수냉쿨러처럼 전용 소프트웨어 IQ를 통해서 다양한 화면을 동일하게 띄울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CPU 온도, GPU 온도, 이미지 등록, 애니메이션 GIF 등등. 그리고 독특한 게 GIF 이미지의 경우 GIF 파일 검색 엔진인 GP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자체에 탑재가 되었고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하고 선택을 해서 다수의 GIF를 바로 추가할 수도 있었어요. 이것도 정말 편했습니다. 당연히 펜 속도, RGB 효과 변경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냉쿨러 설치 시 튜브 방향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이쪽 컨트롤러랑 케이블이 가려져서 그나마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 꼭 이 부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온도 관리는 일단 장착된 부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아래쪽에도 쿨링팬 3개까지 장착할 수도 있고 측면 전체 타공, 발열 관리는 괜찮아 보입니다. 생각보다 사이즈도 있어서 내부 공간도 그렇게 타이트하지도 않았고요. 가격은 약 28만원으로 케이스 사이즈를 감안해보면 사실 높은 가격이기는 한데 커세어 브랜드를 좋아하고 어항 케이스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케이스보다 사실 수냉쿨러 가격이 약 45만원이라 그게 더 비싸다는 게 흠이긴 하네요.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